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홍기찬입니다. 우선 이 사트 스터디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다 아시겠죠? 사트 시험은 삼성에 입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번 스터디를 통해 여러분들이 사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삼성에 입사하는데 이 스터디가 작은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짧게 여러분들이 사트 시험에 왜 집중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트 시험은 어떠한 관점하에 만들어진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 컨셉을 갖추고 접근해야 되는지 그 방법론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 스터디를 운영하는 과정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스터디가 운영되는지 좀 구체적인 말씀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사트 시험을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되는 저희 4가지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제가 학생들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보통 구직자들 중에는요, 이런 학생들이 많아요. 선생님, 제가 과연 삼성에 갈 수 있을까요? 저의 이 비루한 스펙으로. 이런 학생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이 우리나라 1등 기업이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는 삼성은 그 높고 낮음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너무 많이 뽑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매출이 작년도 기준으로 200조가 넘어섰습니다. 여러분이 200조이라는 수치는 대단한 숫자예요. 여러분 이제 아시아에 이 정도의 숫자를 기록할 수 있는 기업은 도요타와 삼성전자 외에는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IT 기업이 매출 200조를 넘어섰던 케이스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부직시장에서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좋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SK그룹.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룹 토탈 매출이 한 100조 정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또 굉장히 선호하는 C그룹, CJ 같은 그룹은 20조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삼성은 삼성전자만 200조짜리 기업입니다. 그러면 돈 있는 곳에 결국 여러분들이 일자리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삼성이 12년도 상하반기 통틀어서 9,000명의 대졸 신입사원을 뽑았습니다. 올해도 동일한 규모로 채용을 진행을 할 겁니다. 반면 물론 좋은 기업이죠. 여러분 CJ를 생각하면 CJ가 올 한 해에 지금 1,500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할 거라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삼성을 버린다는 이야기는 삼성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이즈가 너무나 큰 기업이기 때문에 CJ 같은 비슷한 사이즈의 그룹 6개를 버리는 거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트를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채용 규모가 큰 기업을 여러분들이 저버리게 되는 그런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삼성 여러분들이 사트를 꼭 보셔야 되는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스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죠. 스펙 물론 취업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삼성의 채용 프로세스를 우리가 한번 곰곰이 다시 되짚어 봅시다. 보통의 기업들은 어떻죠? 채용 프로세스의 시작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입니다. 그쵸?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통과가 되면 인적성 시험을 보고요. 인적성이 패스가 되면 면접이 기회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요즘 많은 기업들은 다양한 면접 프로세스도 채용을 하고 있죠. 삼성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채용 프로세스의 시작, 물론 이력서를 작성하긴 하지만 삼성은 일정 수준만 여러분들이 넘어서게 되면 까다로운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열사마다 조금 틀리지만 적정 수준의 어학 수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점 3.0만 넘게 되면 누구에게나 인적성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결국 삼성의 채용 프로세스가 그 핵심이 스펙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제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누구나 삼성에 가나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겠죠. 대한민국 1등 기업이고 당연히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수한 인력을 뽑는 기준에 스펙이 들어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적정 수준의 스펙을 넘어서게 되면 여러분들은 사트로 평가를 받게 되고 그 이후에는 면접으로 최종 평가를 받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삼성이란 기업은 스펙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의 스펙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삼성이 여러분들의 위기가 아니라 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겠죠. 제 합격자 중에 최근에 입사한 친구인데 이 친구는 여러분 3년제를 졸업한 친구입니다. 근데 그런 친구가 G3 직군 대졸 신입사원으로 어떻게 입사할 수 있었냐? 이 친구는 여러분들처럼 대학교 간판이 있는 친구는 아니에요. 학사학위를 학적은행제를 통해 취득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도 지금 삼성에 입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친구가 삼성이 아닌 다른 기업에 입사했으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삼성은 치열하게 성과주의입니다. 여러분들의 진정한 실력을 보지 여러분들의 스펙을 보진 않아요. 사트도 그런 여러분들을 평가해내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세스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삼성에 있을 때요. 저하고 한 5년, 6년 같이 일했던 우리 상사들이 어느 학교 출신인지도 저는 모릅니다. 그분들도 저희 학교에 대해 관심 갖고 있지 않아요. 삼성은 대한민국에서 제 사견으로 유일하게 학벌로부터 자유로운 집단입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의 삼성을 있게끔 한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어디를 가도 뭐 학연, 지연, 혈연 이런 이해관계들이 얽혀있죠. 근데 삼성은 그것부터 자유롭습니다. 자유롭다는 얘기는 객관적인 성과주의가 구현될 수 있는 집단이라는 얘기죠. 이것이 여러분 삼성의 경쟁력이고 여러분들은 그런 삼성에 입사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 스펙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사트 그리고 면접 이 두 가지 절차에서만 경쟁력을 갖게 되면 삼성 입사가 여러분들에게 절대 그런 어려운 길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사트를 보셔야 되는 두 번째 이유고요. 자, 여러분들이 사트를 봐야 되는 세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 뭐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대졸공채라는 프로세스를 처음 개척한 기업이 삼성입니다. 삼성은 여러분 다양한 필드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스탠다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이제 채용 시즌 이미 겪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3월에 여러분 개강을 하고 9월에 개강을 하게 되죠. 그러면 많은 기업들의 채용 프로세스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시작의 스타트가 항상 삼성입니다. 채용 공고를 가장 먼저 오픈하는 기업도 삼성이고 올해의 채용 규모를 가장 먼저 공표하는 기업도 삼성입니다. 실제로는 다른 기업들이 삼성 눈치를 보고 또 채용 규모를 오픈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삼성을 생각하는 관점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 인적성이 시작입니다. 스타트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인적성을 시즌을 뛰시면서 구직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한 개 기업의 인적성만 보진 않겠죠. 그렇죠? 다양한 자기소개서를 많이 작성하게 되실 것이고 면접도 보게 되고 인적성도 다양한 기업들 속에서 여러분들의 경쟁자들과 경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삼성전자를 입사지원서 쓰는 친구가 LG전자를 안 쓸까요? 당연히 쓰겠죠. 무슨 얘기냐면 사트를 준비 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삼성을 포기하고 그 뭐 좀 사이즈가 작은 기업들이 입사지원서를 쓴다고 가정을 합시다. 여러분 요즘 대부분 많은 기업들이 인적성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삼성이 아닌 그 외 기업의 인적성을 볼 때도 여러분들과 경쟁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미 사트를 경험한 친구들이 태반입니다. 결국 이 경쟁력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인적성은 삼성 하나 기업들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스타트가 되는 사트를 준비하셔야 추후 진행되는 다른 인적성에서 여러분들의 경쟁력을 배양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들의 인적성 시험을 디테일하게 체크해보면 소소한 차이는 분명히 발현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인적성의 스타트가 삼성이기 때문에 사트 정도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준비를 하시면 다른 기업들, 물론 소소한 차이는 따로 준비를 하셔야겠지만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결국 여러분 사트를 건드리지 않으면 다른 기업들의 인적성에서도 여러분들의 경쟁력을 끌어오실 수가 없고 그렇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의 구직의 문은 열리기가 힘들게 되겠죠.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사트를 봐야 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조금 첨언하자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제 학생들 보면 문제 풀라고 해도 여러분들 추리 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근데 제가 학생들은 항상 타임아치도 없고 시간 재면서 풀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또 구직활동 하시다 보면 다른 공부들도 많이 하셔야 되고 부담이 되시니까 주로 그렇게 열심히 연습들을 안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시험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집에서 풀 때하고 실제 시험장에 가서 풀 때는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결국 사트는 가장 많은 구직자들에게 지금 한 5만 명씩 사트 시험을 한 시즌에 보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부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좋은 트레이닝의 기회 또한 부여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번째 이유가 있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사트를 반드시 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면요. 사트를 가장 잘 보는 그런 캐릭터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캐릭터의 친구들일까요? 뭐 머리가 좋은 친구들, 명문대를 나온 친구들? 아닙니다. 실제로 사트를 준비하는 구직자들 제가 이렇게 대하면서 느끼는 건데 가장 사트를 쉽게 느끼는 친구들의 공통 분모가 있어요. 뭐냐?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대학 시절 과외를 많이 한 친구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트 시험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수출입 파트를 보면 숫자들이 막 나열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유추할 다음 숫자를 찾으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구직자들, 특히 문과 여성 구직자들이 이런 트라우마들이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 수학 산수에 대한 그 공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보는 순간 아, 나 이거 못해. 야, 얘 접어버립니다. 그런데 거기 나오는 숫자, 여러분 지금 어떤 학생들은 야, 그게 뭐 수열처럼 생겼던데? 야, 그러면 저 정석 봐가지고 등차수열, 등비수열, 개차수열, 일반항 공식 이런 거 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들 하세요. 이게 여러분들의 오판입니다. 숫자가 나왔다고 해서 다 수열이 아니에요. 여긴 여러분 출입 파트입니다. 여긴 수리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계산 실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디자인된 시험이 아닙니다. 여긴 여러분들의 추리력을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여러분들 등차수열 일반항의 공식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A에는 A 플러스 N-1D 예전에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우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일반항의 공식을 사트 문제에 절대 적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 일반항을 쓰게 되면 여러분 고교 시절 수학 때 여러분들이 일반항을 배웠던 이유는 고차항을 추적하기 위해 그리고 그 시그마를 통해서 수열의 합을 구하기 위해 이런 고등수학을 위해서 배웠던 이력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트에 출제되고 있는 수학과 관련된 그 수의 나열과 관련되는 수추리 파트는 일반적인 추리 영역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의 계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험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쓰게 되는 기껏해야 계산이라고 해봐야 덧셈, 뺄셈, 곱하기, 나누기 4층 연산으로 모두가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수학적인 백그라운드가 부족하니까 사트를 접어야겠다. 이건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판단이죠. 그리고 여러분 대소비교 파트를 또 보게 되면 요즘 도형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무슨 여러분 대학 때 배운 무슨 기하학과 관련된 대단한 수학 문제가 출제되겠습니까? 거기 나오는 수학은 여러분 다 중학교 수학입니다. 내심, 외심, 무게중심. 근데 이런 부분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과외 이력이 있는 친구들은 옛날에 공부했던 이력들이 머릿속에 남아있겠죠. 그런 친구들은 쉽게 적응합니다. 근데 요즘은 보면 구직자들의 노령화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어요. 요즘 여러분 여성 구직자들이 24세 입사하는 친구들 많지 않습니다. 남성 구직자들 28, 9에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교 시절하고 텀이 굉장히 길죠. 그러다 보니까 배웠던 이력을 까먹은 건데 그 공포감이 있어서 문제를 아예 포기하는 친구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다시 말해 여기는 고등 지식을 평가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포텐셜, 가능성을 보기 위해 만들어진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식이 부족해서 이 시험을 포기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과학 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거기 나오는 과학 파트 문제 들어보면은 저기 등속운동, 등가속운동, 무슨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주기율표 이런 게 나오긴 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다 배웠던 이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시간 투자를 하시면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다시 말해 끌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이제 여태까지 사트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봐야 하는 4가지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지는 부분은 얘가 그 삼성에서 도대체 이런 시험을 왜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냐, 그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사트 시험을 여러분 보게 되면 구직자들은 보통 2가지 반응들이 나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이요. 자, 첫 번째는 그 굉장히 많이 나오는 복잡다양한 상식 유형의 문제들에 좀 공포감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러냐면 공대생들한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총수요, 총공급,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걸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문과생들에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온라인 스터디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그 나눔의 미학,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지식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Q&A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또 더불어 제가 지금 인적성 강의를 하고 있지만 자기소개서와 면접 관련된 강의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트는 사실 어때요? 사트를 시발점으로 여러분들은 최종적으로 삼성에 입사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제가 시간 범주 한도 내에서 자기소개서나 면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시간 할애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짧은 이야기였지만 결국 여러분들 지금 이 시점서부터 사트를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대기업에 입사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여러분들이 겪어야 되는 그 통과 의뢰입니다. 제발 어려워하지 마시고 스터디를 통해서 가볍게 느끼시고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사트를 그 단초로 여러분들이 결국 대기업에 입사하는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스터디 기간 동안 열심히 매진하시고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